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중일까요? 자네도 그 불빛을 보았는가? 보았다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번 보이더니만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자주 보이는 것 같네 그려. 도대체 그 불빛의 정체가 뭐란 말인가? 낸들 알겠는가?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엄청난 흉조라고들 하더구만.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며칠 전부터 마을 뒷산에 보이기 시작한 정체 모를 불빛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불빛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하야, 당분간은 마을 뒷산에 오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도 그 괴이한 불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 예영이는 네가 산에 올랐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아니옵니다. 이제 어머니가 드실 약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제가 올라가서 얼른 약초를 캐오겠사옵니다. 그 불빛은 한밤중에만 보이는 것이니 얼른 다녀오면 별일 없을 것이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연하와 그의 어머니로군요. 연하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꼭 챙겨 먹어야만 하는 약초가 있었지요. 연하는 어려서부터 온갖 약초에 대한 지식에 밝아서 의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약초를 캐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채취해서 잘 말려놓은 약초가 이제 다 떨어져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죠. 물론 나라고 해서 그 흉흉한 소문이 마음 쓰이지 않을 턱이 있겠는가. 그래도 어쩌겠는가. 누구에게 부탁할 처지도 못 되고 내가 직접 산을 오르는 수밖에.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그렇게 연하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어차피 어릴 적부터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수시로 오르던 산이라 약초가 있는 곳은 진작에 훤히 꿰뚫어 잘 알고 있는 터였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올 한해 어머니께 올려드리는 건 문제없을 것이야. 그럼 이제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산을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산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건만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비바람이 워낙에 거세게 몰아치니 한치 앞도 분간 못하겠고. 이를 어쩐다. 그리고 애써 캐놓은 약초가 비에 젖으면 쉽게 상할 터이니 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겠구나. 연하는 다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곳에 웬 오두막이 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인데.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지. 일단 저곳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는 수밖에. 그렇게 연하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이 나게 그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서 툇마루에 걸터 앉았답니다. 그런데 급하게 비를 피하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하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뚝딱거리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듯한 소리인데. 몸을 부스스 일으켜 두리번거리던 연하의 눈에 웬 훤칠한 젊은 선비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연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이제야 잠에서 깨셨소? 피곤해 보이는데 이왕이면 방에 들어가 편히 주무시구려. 선비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들어와 멋대로 잠이 들어버리다니 정말 송구스럽사옵니다. 아니요. 보아하니 약초를 캐러 산을 올랐다가 비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오신 모양인데 마음 쓰지 말고 비가 그칠 때까지 이곳에 편하게 계시구려.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마무리해놓고 우리 간단하게 욕이라도 좀 하십시다. 말을 마친 선비는
등을 돌리고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 여쭙기는 죄송하오나 산속에서 혼자 무슨 일을 그리도 분주하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선비는 입속에 든 음식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죠. 그것이 말이오. 사실 나는 낭자 같은 세속의 인간이 아니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선비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시오. 내가 무슨 요물이나 요괴라는 뜻은 아니니. 연하의 표정이 다소 안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선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말을 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이지 돌을 닦는 도사라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까지 정식 도사는 아니고 도사 수련생이라고나 할까? 암튼 도사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공력을 이용해 스승님이 내려주신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오. 과업이라 하심은 사실 도사라는 존재는 약자를 돕고 인간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 활약하는 이들이라오. 혼자서만 도사가 되어 무병장수하는 것은 그저 급이 낮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여 내가 지금 이 고을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오. 이 일만 잘 끝나면 나는 정식 도사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고을 사람들은 그들대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니 두루두루 좋은 것이지. 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직접 그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리다. 그렇게 자칭 도사라 칭하는 선비는 연하를 뒷산 어딘가로 이끌었죠. 아니 이곳은 고을 사람들이 이상한 불빛을 봤다던 바로 그 장소 아니옵니까? 이것 참 고을에 그리 소문이 난 것이로군. 하기사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지. 자,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불빛의 정체라오. 선비는 다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죠. 그곳에는 거의 사람 정도 크기가 되는 거대한 구슬 두 개가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었답니다. 연하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 구슬들을 바라보며 물었죠. 저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사옵니다. 선비는 한껏 으스대는 말투로 답하는 것이었죠. 아, 물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뛰어난 공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은 지금껏 내가 키워온 모든 공력을 다 쏟아부어 만들어낸 음양 구슬이라오. 사실 이 고을은 전체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양의 기운이 부족하지. 그리하여 원인 모를 돌림병이 잦았을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오. 선비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힘차게 말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소이다. 여기 있는 붉은 구슬은 양기를 북돋워 줄 것이고 또 맞은편에 있는 파란 구슬은 음기를 다스릴 것이니 그로 인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 고을은 전체적으로 평온한 기운에 휩싸이게 될 것이오.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요? 선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하에게 말했죠.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소? 돌림병과 같은 우환이 고을을 덮치지 못할 것이며 곡식은 알차게 여물어 지금보다 몇 곡절은 수확을 더 거두어 드릴 것이오. 한마디로 온 고을이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말이지. 선비의 말을 들은 연하는 한바구음을 찌으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니 도사님. 도사님 덕분에 우리 고을 모든 이들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군요. 그렇게 흉흉하게만 여겨졌던 마을 뒷산의 불빛은 오히려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 후로 연하를 비롯한 모든 고을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나 풍요로운 결실을 만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알고 보니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이야기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